에너지 대성님께서 이지바이오 5,300원에 50% 올해 안에 웃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안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주식을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괴롭게 자기 감옥에 가둬놓겠다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까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분할 매수, 추가 매수, 그런 걸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놓는 작업을 해놔라.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유리해지지 않느냐. 처음 실수할 수 있죠. 10만 원 살 수도 있죠. 9만 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우리가 2만 원까지 낮춰놓는다면 처음 매수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산 그 가격을 토대로 나오는 그 손실률을 보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떨어졌을 때 뭐 어떻게 자리 잡았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지바이오도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5,000원에 50%나 샀기 때문에 5,300원 50%나 샀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비중이 많거든요. 추가 매수하자니 돈은 없고 추가 매수하자니 비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답도 없을 것 같고 이거 들어가도 되는 기업 맞나 싶고 실적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계속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두렵고 비중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죠. 50%를 왜 들어갔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비중은 적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떨어졌을 때 비중을 천천히 늘려간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무거워지고 올라갈수록 가벼워져야 되는 게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산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등산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뭐 합니까? 뭐 먹을 거 싸들고 가고 도시락 싸들고 가고 하는데 올라가서 어때요? 올라가는 동안 배고파서 먹으면서 가방이 점점 비워지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려올 때는 쓰레기도 좀 주워가면서 다시 또 무겁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비중이 적게 내려갈 때 비중이 키워져야 된다는 관점만 기억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50% 안 사요. 이건 비중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올해 안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지금은 바닥을 여기 아래쪽인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죠. 요 아래쪽 4,000원짜리 가까워지면은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아마 올해 안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여기가 자리 잡히면은 상승 나올 테니 비중부터 빨리 줄여라 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내려가게 되면 2,000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으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 정도 왔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공격적으로 싣는 게 낫다. 떨어지는 건 무서워하지는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딸기 곤규님께서 신화인터텍 3,850원에 30% 가져가도 될까요? 추매를 해야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이분도 비중이 30%면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네.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신 건 아니고 회사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흑자가 나고는 있긴 한데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가 뭐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은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지금 매출이 2,500억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81억이에요.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는 뭔가 영업이익이 작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까? 2,400억인데 20억 벌었죠. 그거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걸까? 와, 많이 안 남네 싶죠. 이런 기업들이 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청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을 계약을 통해서 납품해야 되는 납품 단가는 고정적인데 자꾸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했을 때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이런 말씀드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신화인터텍 어떻게 하면 되죠? 반등이 나올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하향하면서 떨어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1,500원, 1,000원까지 떨어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고 나가자. 지금 이 자리 반등 한번 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 주면은 본전 가깝게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릴리님께서 CJ 대한통운 125,300원에 60%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오늘 127,000원인데 비중을 20-30% 덜어내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근데 이미 질문에 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네. 우리 웬만한 주식에 대한 해답은요, 전문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방송 물어봐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도가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하는 게 전부 다 자기한테 있거든요. 네. 매도는 자기 욕심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만 줄이면 되는 건데 자기가 절제를 못 한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난 절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거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도를 못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매도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비중을 줄인다는 것도요. 아우,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비중이 많은 거라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지금 버거워요 이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전문가가 우리 헬스 트레이너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트레이너들도 결국은 전문가잖아요.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관절이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못 들 것 같아요 하면 어때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게를 빼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내 상황과 나의 그릇에 맞게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릇에 맞지 않은 겁니다. 괜히 많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빨리 비중 줄이세요. 이거는 답이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비중 줄여라 라는 전략을 드리고, CJ 대한통운은 제가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략과 전망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노력과 행복님께서 나무기술 3,28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나무기술도 뭐 계속 좀 밀리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주가 자체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요, 상당히 애매한 자리 샀어요. 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싸게 사야죠. 근데 싸게 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돼지국밥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싸게는 4,000원, 뭐 비싸게는 12,000원, 15,000원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가격 라인대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얼마가 싸다, 얼마가 비싸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뭐 햄버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원부터 2만원까지 있다고 했을 때 얼마는 싸겠구나라는 그런 대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중을 머릿속으로 했던 것을 차트로 그려보니 나무기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가 이미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2,000원대가 싼 거고 4,000원대가 비싼 건데 지금 3,300원 샀으니 어정쩡한 자리에 샀으니 이거 뭐 수익 내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수익 내려면 싸게 샀어야죠. 2,200원대 가까이 샀어야 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전략이 정말 잘못 선택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거는 밑으로 2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더 싼 자리 17,000원까지도 최저가 자리도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적자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고요. 내려가게 되면 사실 손절해야 되는데 비중이 적다면 손절할 수 있다면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17,000원까지, 1,7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이 나오니까 그냥 홀딩하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아래쪽에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슈기님께서 크라운 혜태홀딩스 53,800원에 15%. 안녕하세요. 몇 년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53,800원까지 온 적이 있나요?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액면 분할하고 이제 액면 분할 전에. 그런 것들 효과가 다 맞으면서 이제 해서 액면 분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9만 원대까지 합병하면서 이제 지분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저 고가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와, 지금 이제 9,000원인데? 이거는 15%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네.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뭐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진짜 하늘이 뭐 쪼개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네. 5만 저기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나쁜 기업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식음료 파트가 반드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올라갈 때 저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춰놓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 15% 정도 비중인데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오늘 만약에 진행하게 되잖아요.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15,000원대까지 매수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탈출이 얼마나 쉬워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지금 매수하신 만큼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매수하신 만큼 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말한 법은 없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밑으로 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30%가 되는데 30%만큼 더 사서 60%까지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매수가가 10,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탈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른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요 종목으로 내가 어떻게든 끝장을 내고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각오까지 하신 다음에 매수하자. 그래야지 탈출이 가능하다, 수익도 가능하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